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바깥부터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지각과 멘틀, 그다음 외핵 4개, 4가지 주요층으로 구성됩니다. 지각은 대륙과 해양, 바닷물이 있는 해양과 우리가 땅을 디딜 수 있는 대륙으로 나눠져 있고요. 멘틀은 상부, 하부로 더 나뉩니다. 핵은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분됩니다. 지구 중심부로 내려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가 증가합니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내부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일단 외핵은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졌고요.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부에 열이 있으면은 열이 있으면 이게 자기가 안 통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철과 니켈이 이게 자기적인 정렬을 하는 이런 물질들은 알고 있지만, 마그마층이 있는데 이게 열이 있으면 자기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믿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회전과 자전, 공전의 힘에 의해서 쥐불놀이 하듯이 그 안에 압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물질들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바다는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마그마층에서 태워져서 다시 회전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는 그 어떤 자전거 공전만으로는 이렇게 지구 바닷물을 안정화시키거나 넘쳐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구의 어떤 자기장이라 불리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전리층에 의한 전기장이고, 계절 변화를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거나 그런 지역들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 없으면 이게 그 어떤 자유전자가 숫자가 적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낮과 밤이 또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된 애들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수분이 증발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수분이 깔려 있는 층과 위에 올라갈수록 수분층은 조금 작아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온화를 이루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핵은 그 지구의 가장 중심부로 중력을 믿지 않아요. 회전과 공전에 의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대기압, 물에도 압력이 있듯이 밑에 들어가면 터져서 죽어요. 물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무게라는, 공기도 무게가 있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회전과 공전의 힘에 의해서 그것도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공기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가 희박해져서 산소 호흡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네, 드라이에서 깔려 있는 것처럼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 고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뇌해 지구의 가장 중심부로 외핵보다 높은 온도 압력은 혈과 니켈로 이루어진 고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 외핵은 액체 상태, 철과 니켈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는데 믿지는 않지만 멘틀은 지각 아래에 있는 가장 두꺼운 층,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부분적으로 녹아서 유동성을 보니 연약권 100km, 200km, 250km를 포함한다. 지각은 지구의 가장 얇은 껍질 부분인데, 대륙 지각, 두꺼움과 해양 지각, 얇은으로 나뉘다. 대륙 지각은 좀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은 좀 더 얇다. 그 밑에는 이제 마그마층이 있는 것이죠. 지각은 5km에서 35km, 외액은 2,900km까지, 멘틀은 2,900km까지, 내액이 6,400km 이렇게 순으로 두꺼워지며 지각이 가장 얇다. 상태는 지각과 멘틀 부분적으로 이동하고요. 내액은 고체고 외액은 액체 상태다. 지각은 규산염 암석, 멘틀은 규산염 암석, 핵은 철과 니켈, 외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의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은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라지만 회전과 공전과 어떤 자전의 힘과 그 다음에 전리층의 자기장이 아니라 실제는 전기장으로 좀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압력이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과 자전으로 인해서도 되고,
그래서 뭐 어떤 태양 같은 데는 좀 무게가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력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인해서 이 작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이게 돈다는 것이죠. 원자핵도 그렇게 좀 전자보다 무겁고, 그래서 전자가 도는 이렇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버스 지나가면 이렇게 거기 딱 휘말리죠. 네, 그런 것처럼 무게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이렇게 회전을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되면, 태양도 이제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를 따라서 돌게 돼 있고, 상호간에 이렇게 어떤 여기도 지구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호간에 이렇게 어떤 차이를 따라서 일정 궤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게 무게와 이런 것들이 궤도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은 중력에 의해 지구를 둘러싸인 1000km 두께의 기체층입니다. 질소와 산소, 질소 78, 산소 21 주성분이고요.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의 5개 층으로 구분됩니다. 생명체 보호와 기상류, 현상 유발, 태양 에너지 조절, 지구 환경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이 약 13km까지 되는데요.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발생을 하고, 기상 현상은 뭐 이렇게 구름, 뭐 번개, 뭐 이런 게 뭐 등등등 이렇게 비 뭐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란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불 끓이면 이렇게 가스레인지 안에서 투명 그릇 안에서 이렇게 열을 열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 이렇게 서로 골고루 섞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 섞이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배 연기를 피우면 이렇게 확산하고 이렇게 희석이 되고, 물 속에서도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리면 확산하고, 반토가막이 있어서 잘 통과를 못할 때는 이쪽이 압력이 높을 때 이쪽을 이쪽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혈액 같은 것이 있다, 혈액이 있다. 그럼 혈액 속에 혈액이 끈끈하다. 그러면 압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세포막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얘가 잘 그렇게 해서 이온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온 활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거나 스위치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좀 적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성층권, 그 다음에 10km에서 50km까지 오존층이 있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며 기온이 안정적이고 대류가 없어요. 지향기,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성층권 10km에서 50km,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며 기온이 안정적이고 대류가 없어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 것이 성층권 약 10km에서 50km까지 오존층이 존재하고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한다. 중간권 50km에서 80km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요. 기권 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유성별이 관측된다. 50km에서 80km까지 중간권. 그다음에 열권 80km, 480km 공기가 매우 희박하며, 공기는 그 아래만 존재하는 것이죠. 회전 물이 물질이듯이 공기도 물질이고 무게를 갖고 있어요. 회전과 자전이 공기 압력으로 눌려서,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랬죠. 지불놀이 하다 보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내용물들이 아니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실제로는 안에 있는 어떤 수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가두어져서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렇게 회전 자전과 공전의 힘이어서 이렇게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압력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압으로 압력을 눌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 내부 안에서도 반발하는 힘이 있어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열권 공기가 매우 희박하며 태양 에너지에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오로라가 발생한다.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은 열권 80km 480 오로라가 발생한다. 유성 별똥별이 관측되는 것은 중간권 50에서 80km. 지기권 내 가장 낮은 온도 50km 80km. 외기권 300km 이상, 외기권의 가장 바깥쪽으로 우주 공간으로 점차 흩어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기권의 가장 바깥층은 외기권 300km 이상 우주공간으로 점차 흩어진다. 대기권의 주요 역할은 오존층이 위의 자외선을 차단하고 대기가 유성을 소멸시킨다. 예, 별똥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대기의 마찰열을 인해서 공기가 물질이니까 이게 저항을 일으키죠. 저항을 일으켜서 그런 마찰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려면 둘이 마찰열이 생기게 됩니다. 비행체가 움직일 때도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일 때 마찰열을 겪게 되는데요. 네. 오존층이 위의 차외선을 차단하고 대기가 유성을 소멸시킨다. 온실 효과를 통해 비교해 평균 온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히 유지한다. 이렇게 기상현상, 수증기와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비, 눈, 바람, 기상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상현상. 지구 대극권은 100km 부근의 카르만 라인을 사이사이 우주 경계로 보기도 하지만 외계권까지 1000km 이상 이어진 곳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륙권, 네, 성층권. 그래서 대륙권은 약 13km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 13km. 성층권은 10km에서 이렇게 50km까지 오존층이 있는 곳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한다. 성층권. 대성중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성중열외. 대성중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간권이 중간에 있다. 네, 그래서 5개 중에 중간에 있는 놈이 중간권이고, 그 다음에 대륙권 다음에 있는 놈이 성층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것이 열권입니다. 외계권은 네, 그 300km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이죠.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의 발견,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제일 온도가 낮은 것은 중간권이다. 이렇게 유성별이 별똥별이 건축된다. 성층권은 10km, 50km까지고요. 그 다음에 50km부터 80km까지는 중간권, 열권이 80km에서 480km, 외기권은 300km 이상 이렇게 해서 오존층이 있어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것은 성층권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의 그 다음에 태양계의 별들 보죠. 태양계 별들 보겠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소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이 공존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태양계도 공존과 자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 태양이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버스 지나면 그 소형차례도 오토바이 휘말려 들어가서 회전들 무게가 있어서 그래요. 태양 전체가 전체 질량이 99.8에서 여기에서 회전할 때 그거에서 휘말려서 회전하는데 얘들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티게 되는 것이죠.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 일정 궤도를 갖다 돌게 되면 일정한 힘이 있는 거고 얘도 무게를 완전히 끌어당겨서 파괴할 정도라는 정도 무게를 갖고 같이 공전과 회전한 다음에 이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일정 궤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외성, 그 다음에 태양계 중심으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딱 세 번째네요. 네,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있는 놈이 화성이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달이 제일 가깝습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 차지한 놈이 태양이 중심, 나머지 천체들은 행성계 구조를 이룬다. 태양계는 내부의 암석형 행성들과 외곽의 가스 행성들로 나눈다. 네, 항성인 태양의 무게,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행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핵융합으로 빛과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공부하죠.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에 가까운 암석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지구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화성이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래서 소형생대, 지구 화성 바깥쪽에 위치한 수많은 소형생들의 집합이다. 외형성, 목성형 가스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가스로서 구성된 층들이 가득하다.
카이퍼 벨트, 해양성 괴는 얼음 천체들의 영역, 명왕성들이 여기죠. 얼음 천체가 명왕성. 외행성은 목성형, 가스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 오르트 구름, 태양계 가장 바깥쪽의 구형 구름이다. 회성들의 근원지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은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이게 태양계고요. 은하는 보다도 큽니다.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하고 주변 행성계에 빛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해궁합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들은 태양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 크기, 발계를 가진 별들 대부분 태양과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세계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우리 은하, 태양계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계 위치를 별들은 엄청나요.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한 나선형 은하인데요. 태양계는 약 4천억 개의 별들 중에 여러분들이 세어보세요. 4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태양계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계는 정말 미미하죠. 존재가. 그런데도 엄청 4천억 개 중에 몇 개니까 얼마나 미미하겠어요. 은하 중심에서 26,000만 광년 떨어져 오리온팔에 위치한다. 별자리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가 보죠.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갔다 왔나? 2억 5천만에 한 번씩 은하를 공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태양계도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은하를 공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계는 은하의 복잡한 운동, 공전과 상하 운동에 따라 움직이고 지구의 공전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광대한 규모로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인데요. 4천억 개 정도에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전 우주에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숫자 이 사람들도 몰라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겠죠. 우리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이런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4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태양계는 그 일부분인데